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유문화원과 필리핀 스콧 재단이 함께 주최한 제1회 아시안 바자 희망 나눔 바자회가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시내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류와 화장품, 보석류 외에 각종 먹거리 등이 전시 판매됐고 K-팝 댄스와 하와이 민속춤 팀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의 뉴질랜드 패션 디자이너 세실리아 강도 행사장에 나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데니스 가족 중 글래디스 양의 K-팝 댄스와 파르기타의 한국 노래가 흥을 돋구었습니다. 한유문화원은 이날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글래디스 양의 가족에게 BTS의 음악 CD와 포스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제15회 한국영화제가 지난 월요일 오클랜드 시내 아카데미 시네마에서 열렸습니다. 이 영화제는 뉴질랜드의 코리안 시네라마 트러스트와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영사관 그리고 한국영화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국 영화가 소개된 것은 지난 2004년 코리안 시네라마 트러스트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his is the 15th year since we set up the Korean Cinerama Trust, and we're really privileged to have a number of the original trustees, and we've got a fantastic film selection this year, a really wonderful selection of some of the best Korean films. 제가 한국에 97년에 IMF 터지기 직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영화 평론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영문 자막 번역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해외 한국 영화 홍보 그리고 강의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암협회는 정부 측에 대해 학교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하는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142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전국 320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고등학생 중 90% 가까이가 학생들이 전자담배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비록 전자담배 흡연은 담배보다 암 발병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암협회 설문조사에서는 72%의 학생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고 고등학생의 89%는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백악관에서 19발의 환영 축보와 함께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따뜻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환영을 받은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다음으로 스콧 모리슨 총리가 두 번째였습니다. 호주와 미국 양 정상은 지난 수십 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호주와 미국 정상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타이완은 태평양 국가 중에 솔로몬 아일랜드와 키리바티 등 두 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는 17개 나라에서 지난주 15개로 줄어들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솔로몬 아일랜드의 수도 호니아라에서는 타이완 국기가 내려지고 대사관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타이완 대사관 직원들과 기술직 요원 그리고 의료팀도 같은 날 비행기 편으로 솔로몬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K-팝 슈퍼스타 BTS가 뉴질랜드에서 여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BTS 7명의 멤버들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남섬의 한 글라이딩 오퍼레이터가 이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최근 사진을 공개한 것은 남섬 오마라마 활주로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라이드 오마라바의 한 여성은 자신이 이렇게 유명한 K-팝 그룹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2년간 실시해온 한국 정부의 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속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통계청은 지난 2017년 9월을 고비로 경기가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어려움을 겪은 후 2017년 9월까지 54개월간 최장기 상승 곡선을 그은 후 지금 다시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주 타임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틀림없이 홍콩 시위와 같은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씨는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들 중 유일하게 30대라고 말하고 김정은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60대, 70대 또는 80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은 여전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2세대의 손에 달려 있다며 홍콩의 시위는 3세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후 권력이 여전히 3세대가 잡고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은 최근 5년 사이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인 쌀과 밀 생산량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돼 1,010만 명의 주민들이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은 올해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었고 물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물대기 시설이 부족해 올해 쌀과 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식량 생산량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토요일 워싱턴에서 호주는 미국의 달 왕복 탐사 계획과 화성 탐사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나사 본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1억 5천만 호주 달러를 앞으로 호주 기업을 통해서 5년간 나사의 탐사 계획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성명에서 호주는 달과 화성 왕복 탐사 계획을 기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2024년까지 달 왕복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판다를 결정했습니다. 북경 동계올림픽의 판다 마스코트는 빙된된이라고 이름짓고 얼음옷에 겨울 스포츠를 모두 사랑한다는 금색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디자인은 작년 경연 대회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이 경연에는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5천여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또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는 쉐이론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한 현장을 BOA가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은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아프리카에서 이름만 바꿔 노동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현지에서 함지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허름한 단층 건물 앞. 북한 노동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몇몇은 식자재인 계란과 채소를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배지를 가슴에 단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 지시가 내려오자 노동자 7명이 한 차에 올라탑니다. 3명 좌석인 뒷자리에는 5명이 힘겹게 엉켜탔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10명 정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1시간 정도 걸쳐 도착한 곳은 세네갈 최대 식품 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입니다. 작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뭐 일하러 오신 거예요? 평양에서? 언제 오셨어요? 3년 됐어요. 아, 3년 됐어요? 그럼 다른 분들 새로 오셨어요? 다른 분이 또 오시고 또 새로운 분도 오시고 가시고 이제 그렇게? 금방 왔습니다. 가족들은 안 그리세요? 이렇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이 몇 명이냐고 묻자 경계를 하며 말을 아낍니다. 몇 분이나 작업하세요 지금 여기서? 글쎄 그런 건 뭐 네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런 건 저희가 우리 회사 책임자 동지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야를 통해서 더 알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BOA가 현지 당국 등을 통해 입수한 여권 정보와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했더니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52살 오모 씨와 39살 연모 씨로 모두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출근 때 봤던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여권을 갱신해 지난 7월 세네갈에 입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신규 북한 노동자 입국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현지 당국 자료를 보면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회사 소속으로 30여 명이며 세네갈 내 주택단지 등 건축 현장 2-3곳에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름만 바꿔 만수대 창작사가 진행했던 주택단지와 호텔 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세네갈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2010년 세네갈에 48m에 달하는 초대형 동상을 제작해주고 거액을 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입니다. 당초 제작비는 약 2,7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BOA 취재 결과 실제 제작비는 약 5천만 달러입니다. 세네갈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초 만수대 창작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안보리에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 북한 회사가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계속 외화를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